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비트 연산자, 즉 앰퍼샌드, 파이프, 캐럿, 틸드, 그리고 시프트 연산자들의 동작 원리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유니티의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플래그즈 어트리뷰트를 붙인 멸과형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IL 레벨까지 파헤쳐 볼 텐데요. C#11에서 새로 추가된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 즉 트리플 라이트 앵글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티에서 근접 공격 판정을 만드는 코드인데요. 에너미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와 맞추고 싶어서 레이어 마스크, 네임 토 레이어로 레이어 번호를 가져와 레이 테스트에 그대로 넘긴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미 레이어가 8번이라고 해봅시다. 직관적으로는 8번 레이어만 필터링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돌려보면 벽이나 바닥까지 전부 맞아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코드입니다. 핵심은 두 번째 줄, 이를 왼쪽으로 에너미 레이어 번호만큼 시프트해서 비트마스크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유니티의 physics.laycast는 레이어 번호가 아니라 비트마스크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8을 그대로 넘기면 이진수로는 0000에 1000 즉 3번 비트만 켠 마스크로 해석되어 엉뚱하게 레이어 3이 필터링 됩니다. 반면 이를 8칸 왼쪽으로 밀면 0001, 0000에 000 즉 256이 되고 이게 비로소 8번 비트만 켠 마스크가 됩니다. 이 한 줄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비트 연산자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비트 연산자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인트 하나를 32개짜리 전등 스위치 패널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각 자리는 0이면 꺼짐, 1이면 켜짐, 두 상태만 가지죠. 비트엔드는 두 패널을 겹쳐서 둘 다 켜져 있는 자리만 켭니다. 공통으로 뭐가 켜져 있지? 를 묻는 연산이죠. 비트 1은 둘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켭니다. 두 상태를 합치자는 의미입니다. 비트 X1은 서로 다르면 켜집니다. 뭐가 바뀌었지? 또는 토글을 표현할 때 씁니다. 비트 낫은 모든 스위치를 반대로 뒤집고요. 마지막으로 시프트 연산자들은 스위치 패턴을 통째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N칸 밀어줍니다. 유니티에서 이 32개 스위치의 대표 사례가 바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0번은 비트 0번, 레이어 31번은 비트 31번에 매핑되죠. 이제 실제 비트 패턴을 눈으로 보면서 각 연산자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2비트 전체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하위 8비트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왼쪽 P연산자 A는 0110에 1010 진수로 106이고요. 오른쪽 B는 1100에 1100 진수로 204로 두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맨 위에 A와 B가 8칸짜리 박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트엔드의 결과는 둘 다 1인 자리만 1로 남았죠. 그래서 0100에 100072가 됩니다. 비트 1은 어느 한쪽이라도 1이면 이 결과는 1110에 1110 238입니다. 비트 X1은 서로 다른 자리만 1이 되어 1010에 010 166이 되고요. 비트 낫은 A의 모든 비트를 뒤집은 결과인데 32비트 전체 반전이라 음수인 107로 표시됩니다. 왼쪽 시프트는 A를 두 칸 왼쪽으로 밀어 점선 칸이 0으로 채워지고 결과는 424가 됩니다. 오른쪽 시프트는 두 칸 오른쪽으로 밀어 26이 되는데 양수일 때는 왼쪽 빈자리를 0으로 채우고 음수일 때는 1로 채운다는 점을 미리 기억해 두세요. 이게 뒤에 나올 산수 시프트의 핵심입니다. 각 연산자의 공식 정의를 짚어두겠습니다. 비트 엔드 OO X5는 두 P연산자의 각 비트쌍을 따로따로 비교해 3비트를 만듭니다. 비트낫은 단항 연산자로 한 P연산자의 모든 비트를 반전시키죠. 이들은 불타입에도 쓸 수 있는데 그때 의미는 정수일 때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설명드릴게요. 한편 시프트 연산자, 즉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는 비트 패턴을 통째로 좌우로 이동시키는 연산입니다. 오른쪽 시프트는 부호 있는 정수에서 왼쪽 빈자리를 부호 비트로 채우는 산술 시프트이고 C#11에서 추가된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는 언제나 0으로 채우는 논리 시프트입니다. 예를 들어 1 왼쪽 시프트 8은 256-8 오른쪽 시프트 1은 -4가 되지만 -8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 1은 21억대의 큰 양수가 됩니다. 이제 실제 C# 코드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서 A와 B를 이진 리터럴로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 줄, 비트 엔드는 72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 줄 비트 1은 238, 여섯 번째 줄 비트 X1은 166입니다. 방금 다이어그램에서 봤던 값과 똑같죠. 주목할 점은 일곱 번째 줄의 비트 낫인데 결과가 -107입니다. 이건 A가 인트 타입, 즉 32비트라서 상위 24비트까지 전부 반전되고 그 결과를 2의 보수 해석으로 읽으면 음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 보수가 오른쪽 시프트와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의 차이를 이해하는 열쇠인데요. 잠시 후 3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산들이 IL 레벨, 즉 단넷의 중간 언어 레벨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비트엔드와 비트남만 골라서 컴파일하고 IL을 떠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이 두 메서드를 컴파일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비트위시엔드는 A와 B를 받아서 비트엔드를 반환하는 한 줄짜리 메서드, 비트즈노는 A를 받아 비트낫을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코드 자체는 너무 단순하지만 IL이 어떻게 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비트위시엔드 스테일의 IL을 보시면 세 번째 줄 LDAG.0으로 A를 스택에 올리고 네 번째 줄 LDAG.1으로 B를 올린 다음 다섯 번째 줄에서 단 하나의 IL 명령 엔드로 두 값을 비트엔드한 결과를 스택에 남깁니다. 비트즈노도 마찬가지로 11번째 줄 LDAG.0으로 A를 올리고 12번째 줄 NOT 한 번으로 32비트 전체 반전이 끝납니다. 비트 OR는 IL의 OR, 비트 XOR는 XOR로 똑같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IL 오코드들은 x86이나 ARM 같은 실제 CPU 명령어 레벨에서도 단일 명령어로 대응되기 때문에 비트 연산이 매우 빠르다는 평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시프트 연산자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박스부터 보시면 먼저 시프트량 N이 스택에 올라가고요. 가운데 박스에서 N과 31을 비트엔드에서 실제로 사용할 시프트량을 0에서 31 사이로 강제합니다. 마지막 박스에서 그제야 진짜 시프트 명령어가 실행되죠. 그래서 이를 32만큼 시프트하면 32와 31의 비트엔드가 0이 되어 결과는 1 그대로, 이를 40만큼 시프트하면 40과 31의 비트엔드가 8이 되어 결과는 256이 됩니다. 기대했던 큰 값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결책은 화면 아래쪽에 있듯이 원L, 즉 롱 리터럴로 시프트하는 것입니다. 롱은 시프트량을 6비트, 즉 0에서 63범위로 마스킹하기 때문에 40만큼의 시프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방금 본 다이어그램이 정말 사실인지 IL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레프트 시프트라는 메서드 하나만 있는데 X를 N만큼 왼쪽으로 시프트해서 반환하는 단순한 코드입니다. 코드 자체에는 마스킹 같은 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IL을 뜨면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IL을 보시면 X와 N을 스택에 올린 다음 세 번째 줄에서 상수 31을 추가로 로드하고 네 번째 줄에서 N과 31을 엔드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섯 번째 줄에서 SHL, 즉 실제 왼쪽 시프트가 실행됩니다. C샵에는 안 적었는데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시프트량을 0에서 31 사이로 강제하는 코드를 박아놓은 것이죠. C샵 언어 명세에 int와 uint는 시프트량의 하위 5비트, 롱과 울롱 암은 하위 6비트만 사용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컴파일러는 이걸 IL에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 왼쪽 시프트 32는 1 왼쪽 시프트 40은 256이 되는 거죠. 0으로 빌려나간다가 아니라 애초에 그 시프트량이 아니었다가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부호 있는 정수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이어그램으로 보겠습니다. 예시는 -8을 1만큼 오른쪽 시프트한 경우입니다. 위쪽 박스가 -8의 비트 패턴인데 이의 보수 표현이라 최상위 비트, 즉 MSB가 1로 채워져 있고 하위 3비트만 0이죠. 이게 음수임을 나타냅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산술 시프트 결과는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리되 새로 생긴 왼쪽 빈자리에 부호 비트, 즉 1이 복사됩니다. 그 결과 음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값은 -4가 됩니다. 2로 나누기가 자연스럽게 동작하죠. 반면 아래쪽 박스,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의 경우에는 새 비트가 무조건 0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MSB가 0이 되어 음수가 갑자기 양수로 바뀌고 값은 21억대의 큰 양수, 정확히는 21억 4748만 3644가 됩니다. 비트 패턴 자체를 다루는 의도일 때, 즉 색상 채널이나 비트 플래그 같은 경우에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C샵에서 세 가지 오른쪽 시프트를 IL 레벨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부호 있는 인트를 오른쪽 시프트하는 아리스메틱 라이트 시프트. 두 번째 줄, 부호 없는 유인트를 오른쪽 시프트하는 라지컬 라이트 시프트신드. 그리고 세 번째 줄, C샵 11에서 새로 추가된 트리플 라이트 앵글, 즉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를 쓴 Unsigned Write Shift TCS11입니다. 겉보기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IL 차이를 보시죠. IL을 보면 명확하게 갈립니다. 두 번째 줄, 부호 있는 정수의 오른쪽 시프트는
SHR 옵코드가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부호를 확장하는 산술 시프트입니다. 다섯 번째 줄. 부호 없는 정수의 오른쪽 시프트는 SHR.on, 즉 0으로 채우는 논리 시프트가 떨어지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줄. C#11의 트리플 라이트 앵글은 P연산자가 부호 있는 인트인데도 SHR.1을 사용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IL 레벨에서 오른쪽 시프트는 P연산자가 부호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SHR 또는 SHR.1으로 자동으로 갈리는데 C#11이 트리플 라이트 앵글을 도입한 이유는 부호 있는 타입이어도 명시적으로 논리 시프트를 쓰겠다는 의도를 한 기호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처럼 유인트로 캐스팅했다가 다시 인트로 되돌리는 이중 캐스팅 패턴이 필요 없어진 거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불의 비트엔드를 쓸 때와 정수의 비트엔드를 쓸 때 IL 옵코드는 사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조금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 IL을 떠보면 두 경우 모두 똑같은 엔드 명령어가 떨어집니다. 두 메서드를 비교해봅시다. 첫 번째 줄, 논쇼트 서킷언드는 불 A와 B를 다낭 비트엔드로 연결한 메서드. 두 번째 줄, 쇼트 서킷언드는 같은 인자를 단락평가하는 더블 앰퍼샌드로 연결한 메서드입니다. C# 코드 레벨에서는 분명히 다른 두 연산자인데 과연 IL에서도 다르게 떨어질까요? IL을 보시면 두 메서드 모두 거의 똑같습니다. 위쪽 논쇼트 서킷언드는 네 번째 줄에서 엔드 옵코드 하나로 끝나고 아래쪽 쇼트 서킷언드도 10번째 줄에서 동일한 엔드 옵코드 하나로 끝나죠. 이건 컴파일러가 오른쪽 P연산자가 단순한 파라미터일 뿐이라 평가해도 부수 효과가 없으니 굳이 분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최적화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건 오른쪽 P연산자가 메서드 호출이거나 부수 효과가 있는 식일 때입니다. 그때는 더블 앰퍼샌드가 단락 평가를 위해 BR 폴스 같은 조건부 점프를 추가해서 오른쪽을 건너뛸 길을 만들고 다낭 비트엔드는 오른쪽을 무조건 평가한 뒤 비트엔드를 합니다. 즉 불의 다낭 비트엔드를 쓰는 의미는 IL이 다르다가 아니라 오른쪽식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단락 평가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비트 연산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두 가지 사례, 플래그즈 어트리뷰트가 붙은 열거형과 유니티 레이어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게임 기획에서 아이템에 여러 속성이 동시에 붙을 수 있다거나 플레이어 상태가 동시에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상황이 자주 나오죠. 이걸 불 변수 여러 개로 관리하면 메모리도 낭비되고 직렬화나 비교도 번거로워집니다. 플래그즈 어트리뷰트는 이런 상태 집합을 인트 하나에 압축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어트리뷰트를 붙이면 toString이 read, write처럼 조합 표기를 내고 이 열거형이 비트 조합용임을 명시하게 됩니다. 다만 CLR이 조합을 강제로 해주는 건 아니고 값 자체를 이에 거듭 제곱으로 정의하는 건 개발자의 몫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Entity Status라는 플래그즈 열거형을 정의했는데 다섯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 보시면 각 멤버의 값이 1을 0번, 1번, 2번, 3번, 4번 시프트한 결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비트가 서로 겹치지 않고 5어로 합쳤을 때 어떤 상태가 켜져 있는지 정확히 분리할 수 있죠. 12번째 줄에서는 moving과 invincible을 비트 5어로 합쳐서 이동 중이면서 무적인 상태 2를 만듭니다. 그 아래로 네 가지 기본 패턴이 보이는데요. 포함 확인은 비트 엔드 후 같은지 비교하는 패턴, 추가는 비트 5어 대입, 제거는 비트 낫과 비트 엔드 대입의 조합, 도글은 비트 XOR 대입입니다. 이 네 가지 패턴, 추가는 OR, 제거는 not to end, 토글은 XOR, 포함 확인은 end 후 등호, 이게 플래그즈 열거형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포함 확인을 할 때 비트 엔드를 쓰는 것과 단넷이 제공하는 햇플래그 메서드를 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코드만 보면 첫 번째 줄의 비트 엔드 방식보다 네 번째 줄의 햇플래그 쪽이 훨씬 읽기 좋습니다. 그런데 IL을 떠보면 충격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죠. 위쪽 헤스레드 비아 비트 와이즈의 IL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서 상수 1을 로드하고 네 번째 줄에서 AND, 여섯 번째 줄에서 CQ, 즉 같은지 비교한 뒤 끝납니다. 여덟 번째 줄 주석처럼 옵코드 6개의 박싱이 전혀 없죠. 반면 아래쪽 헤스레드 비아 햇플래그는 12번째 줄에서 보시듯 플래그즈 자체를 박스 옵코드로 힙에 박싱하고 그 다음 비교 대상인 options.read도 한 번 더 박싱합니다. 그리고 가상 메서드 호출까지 더해지죠. 박싱이라는 건 값 타입을 오브젝트로 감싸기 위해 힙의 복사본을 만드는 동작인데 GC 할당을 늘립니다. 예를 들어 유니티의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매 프레임 플레이어 상태를 검사하는 코드가 햇플래그라면 60프레임 기준 초당 120건의 박싱 객체가 생기고요. 이게 유니티 모노나 IL2CPP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범 GC에 누적되어 주기적인 GC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편의 한 줄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IL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덧붙이겠습니다. 단넷 코어 2.1 이후 코어 CLR의 류지트, 즉 단넷의 차세대 지트, 컴파일러는 이넘, 해플래그 너를 인트린식, 다시 말해 지트가 자체 명령으로 치환하는 최적화로 처리해서 팍싱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일반 단넷 환경에서는 해플래그가 더 이상 팍싱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유니티의 모노 런타임과 IL2CPP, 즉 인터미디어트 랭귀지 2C++ AOT 백엔드에서는 이 인트린식 최적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니티 핫패스에서는 여전히 비트엔드 비교가 안전한 선택입니다. 내 환경이 어디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제 1장 도입부에서 짚었던 레이어 마스크 버그를 제대로 고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포와 애프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단순히 비트 마스크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인스펙터 친화적인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포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 있듯 레이어 번호를 그대로 레이캐스트에 넘기고 있죠. 8번째 줄에서 레이어 마스크, 네임 투 레이어로 팔을 받아오고 그 팔을 그대로 9번째 줄 레이캐스트에 레이어 마스크 파라미터에 넘깁니다. 12번째 줄 주석처럼 팔은 이진수로 0000에 100이라 3번 비트만 켜진 마스크로 해석되어 레이어 3에 있는 오브젝트가 필터링되는 버그가 발생합니다. 도입부에서 봤던 그 버그와 정확히 같은 패턴이죠. 이게 애프터 코드입니다. 두 가지가 개선됐는데요. 첫째, 네 번째 줄에서 시리얼라이즈 필드 레이어 마스크로 필드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니티 인스펙터가 비트 마스크를 체크박스 UI로 제공해서 개발자가 레이어 번호를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8번째 줄 주석에 있듯 레이어 마스크는 내부 인트 밸류 하나를 감싼 구조체라서 physics.laycast int 레이어 마스크 파라미터에 암묵 변환되어 그대로 넘어갑니다. 둘째, 16번째 줄과 18번째 줄을 보시면 코드에서 직접 여러 레이어를 조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너미 비트와 브레이커블 비트를 각각 1 왼쪽 시프트로 만든 다음 비트 5어로 합치면 두 레이어 모두를 한 번에 레이캐스트로 필터링할 수 있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겟 마스크 에너미, 브레이커블라는 편의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 메서드는 내부적으로 문자열을 인트로 변환한 다음 1 왼쪽 시프트와 비트 5어를 문자열 순회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업데이트해서 매 프레임 호출하면 문자열 비교와 5어 루프가 초당 60번씩 발생해서 작은 부담이 됩니다. 올바른 패턴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처럼 밑줄 캐시드 마스크 같은 필드에 받아두고 어웨이크에서 한 번만 계산해 캐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마스크 포함 검사가 IL 레벨에서 얼마나 단순한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이시네미 레이어 메서드는 레이어 마스크와 1 왼쪽 시프트한 엠미라이어 인덱스를 비트엔드한 다음 0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코드는 한 줄짜리지만 이게 IL로 어떻게 떨어지는지가 흥미롭습니다. IL을 보시면 정말 깔끔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로드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서 1과 엠미라 예린덱스를 차례로 올리고 네 번째 줄에서 31을 추가로 로드한 뒤 다섯 번째 줄 엔드로 시프트량 마스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 줄 SHL로 1 왼쪽 시프트 엠미라 예린덱스를 만들고 일곱 번째 줄 엔드로 레이어 마스크와 결합한 뒤 아홉 번째 줄 CGTN, 즉 부호 없는 비교로 결과가 0보다 큰지 확인하고 끝납니다. 한 줄의 C# 코드가 SHL, AND, CGT1 같은 CPU 레벨 단일 명령어 몇 개로 떨어지는 거죠. 박싱도, 힙할당도, 메서드 호출도 없습니다. 유니티의 physics.laycast 내부도 결국 이런 비트 검사로 레이어를 걸러냅니다. 이걸 알면 레이어 마스크가 왜 실시간 게임의 핫패스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도구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비트 연산자를 쓸 때 자주 만나는 함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플래그즈와 엔티티 스타터스.invincible을 비트엔드하고 0이 아닌지 비교하려고 괄호 없이 쓰면 컴파일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컴파일러는 먼저 엔티티 스타터스.invincible이 0이 아닌지를 계산해서 그걸 불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래그즈와 그 불을 비트엔드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줄에서 보듯 엔티티 스타터스와 불은 타입이 맞지 않아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C에서는 인트와 불이 암묵 변환되어 런타임 버그로 번지지만 C#은 타입 체크가 엄격해서 컴파일 에러로 막아줍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실수의 원인은 같으니 첫 번째 줄처럼 비트 연산 전체를 괄호로 묶는 습관을 들이세요. C샵의 연산자 우선순위표에서 등호와 부등호는 비트 엔드, 비트 오어, 비트 XO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시프트량입니다. 첫 번째 줄 int 리터럴리를 40만큼 시프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는 2의 40제곱, 즉 1조 995억 1162만
7776이 나올 것 같지만 세 번째 줄에서 보듯 실제 결과는 256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원인은 3장에서 본 시프트량 마스킹 때문입니다. 리터럴 1은 인트 타입이라 시프트량의 하위 5비트만 사용되어 40과 31의 비트엔드가 8이 되고 결국 1 왼쪽 시프트 8 즉 256이 나옵니다. 롱 값을 의도하셨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처럼 리터럴 1회를 쓰거나 롱으로 명시적 캐스팅을 한 후 시프트 하셔야 합니다. 롱은 시프트량을 6비트 즉 0에서 63범위로 마스킹하기 때문에 40만큼의 시프트가 정상 동작하죠. 32개를 넘는 플래그를 정의할 때 가장 흔하게 만나는 버그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함정은 불조건문의 무심코 다낭 비트엔드를 쓰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서 미리 짚어두었듯이 다낭 비트엔드는 양쪽을 모두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RB가 널이 아닌지 확인하는 식과 RB의 벨로시티를 참조하는 식을 다낭 비트엔드로 연결했는데 RB가 널인 순간 두 번째 식의 RB.velocity 접근해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해 게임이 그 자리에서 크래시됩니다. 정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두 번째 줄처럼 단락 평가를 하는 더블 앰퍼샌드를 쓰는 것이죠. 더블 앰퍼샌드는 왼쪽이 거짓이면 오른쪽을 아예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RB가 널이면 RB.velocity 접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 안전합니다. 3.3절에서 봤듯 IL 레벨에서는 두 연산자가 같은 엔드로 떨어질 수 있지만 다낭 비트엔드는 오른쪽 식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부수효과가 있는 식이나 널가드 같은 조건문에는 절대 쓰면 안됩니다. 조건문에는 항상 더블 앰퍼샌드와 더블 파이프를 쓰고 다낭 비트 연산자는 양쪽 부수효과를 모두 실행하고 싶다는 의도가 명확할 때만 쓰세요. 네 번째 함정은 햇플래그의 남용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업데이트 루프 한 번당 2번 박싱이 일어나니 60프레임 기준 초당 120회 박싱이 누적됩니다. 네 번째 줄에서 인빈시블을 검사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버닝을 검사하는데 햇플래그 호출 한 번당 박싱이 2번씩 발생하죠. 이게 누적되면 유니티 모노나 IL2CPP에 범 GC에 부담을 주어 주기적인 프레임 드랍, 즉 GC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정답은 4.2절에서 본 비트엔드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서 햇플래그 대신 스테터스와 플래그를 비트엔드한 결과가 0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IL 레벨에서 박싱이 완전히 사라지고 단순한 엔드와 비교 명령어 몇 개로 끝납니다. 다만 모든 곳에서 비트엔드를 강요하지는 마세요. awake, start 또는 가끔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처럼 호출 빈도가 낮은 곳에서는 햇플래그의 가독성이 우위입니다. 내 프레임도는 코드인가, 가끔도는 코드인가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곱셈과 나눗셈을 시프트로 강제로 바꾸는 최적화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 있듯 이런 시도는 현대 GT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밸류를 1만큼 오른쪽 시프트에서 2로 나눈 효과를, 세 번째 줄에서 3만큼 시프트에서 8로 나눈 효과를, 네 번째 줄에서 1만큼 왼쪽 시프트에서 2로 곱한 효과를 노렸지만 코드만 어려워질 뿐 실질적인 성능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일반 산술 연산자를 그대로 쓰고 GT에 맡기는 것입니다. X 곱하기 8과 X 왼쪽 시프트 3은 IL 레벨에서는 멀과 SHL로 다르게 떨어지지만 단넷 6 이상의 류지트 그리고 유니티 IL2CPP 백엔드는 크랭입니다. 둘 다 최종 머신 코드에서는 동일한 SHL 명령으로 수렴시킵니다. 부어있는 정수 나눗셈은 음수 반올림 처리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한 보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도 지트가 자동으로 수행해줍니다. 따라서 가독성을 해치면서까지 시프트로 최적화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예외는 비트 플래그 정의나 해시 결합처럼 의미 자체가 비트 자리인 코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프트가 의도를 더 잘 드러내죠. 이제 C#11에서 새로 도입된 트리플 라이트 앵글, 즉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12 이전에는 부호 있는 정수를 논리 시프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 줄에서 언체크드로 0xff000000을 인트로 캐스팅합니다. 알파 채널이 최상위에 있는 상태죠. 두 번째 줄 주석처럼 알파 채널만 최하위로 가져오고 싶은데 부호 확장이 일어나면 0xffffff가 되어 틀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처럼 일단 U인트로 캐스팅한 다음 오른쪽 시프트하고 다시 인트로 되돌리는 이중 캐스팅 패턴을 써야 했습니다. 네 번째 줄 주석에 있듯 그냥 컬러를 24만큼 오른쪽 시프트하면 산술 시프트가 적용되어 -1이 나오니 의도와 완전히 어긋나죠. 이중 캐스팅 패턴이 IL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서 보듯 U인트 컬러 오른쪽 시프트 24의 IL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conv.u 4로 인트를
uint로 변환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shr.on, 즉 논리 시프트를 수행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shr.on인데 그걸 호출하기 위해 conv, u4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했던 거죠. C#11 이후로는 훨씬 깔끔해집니다. 첫 번째 줄에서 똑같이 색상값을 만든 다음 두 번째 줄에서 트리플 라이트 앵글을 써서 한 번에 부호 없는 시프트를 표현합니다. 캐스팅이 필요 없어지죠. 이 코드의 IL은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컬러 트리플 라이트 앵글 24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conv, u4 같은 캐스팅 단계가 사라지고 네 번째 줄에서 곧장 shr.on이 호출됩니다. IL 레벨에서는 이전 이중 캐스팅 코드와 똑같이 shr.on으로 떨어지지만 C# 소스에서 부호 무시 시프트라는 의도를 단 한 기호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게 핵심입니다. 색상 채널 추출, 해시, 믹싱, 비트 직렬화 등 이미 부호 없는 32비트 패턴으로 다루고 싶은 코드라면 C#11 이후로는 트리플 라이트 앵글을 쓰는 편이 훨씬 읽기 좋습니다. 다만 유니티 환경에서 트리플 라이트 앵글을 쓰려면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니티의 기본 C# 언어 버전은 오랫동안 C#9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C#11의 트리플 라이트 앵글을 그대로 쓰려면 프로젝트 루트에 csc-sp 파일이나 directory.build.props를 두고 랭 버전 레이리스트로 11.0이나 레이리스트로 명시해 올려야 합니다. 이 설정이 안되는 9버전 유니티에서는 기존 이중 캐스팅 패턴을 그대로 쓰셔야 하고요. 공식 지원 상태는 사용하시는 유니티 버전의 릴리스 노트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에서 단정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유니티 버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 연산자와 관련된 다른 두 가지 C# 버전 변화도 짚고 가겠습니다. C# 2.0 2005년 버전에서 이놈, 해플래그가 추가되었습니다. 편의성은 분명히 올라갔지만 4.2 절에서 봤듯 탁싱 이슈가 함께 따라왔죠. 그리고 C# 7.0 2017년 버전부터는 0B1010 밑줄 0101 밑줄 1100 밑줄 0011처럼 이진 리터럴과 디지트 구분자 언더스코어를 지원합니다. 그 이전에는 0xAOC3 같은 16진수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비트 패턴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글의 예시들이 0B0110 밑줄 1010처럼 깔끔하게 적힐 수 있는 것도 이 디지트 구분자 덕분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비트 연산자들은 IL의 AND, or, XOR, not, SHL, SHL, SHR.1 한 옵코드로 번역되어 CPU 사이클 수준으로 빠릅니다. 둘째, 인트의 시프트량은 자동으로 31과 비트 엔드, 즉 0에서 31 범위로 마스킹되므로 1 왼쪽 시프트 32는 1 왼쪽 시프트 40은 256이 되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32개 넘게 쓰려면 1L 왼쪽 시프트 N을 써야 합니다. 셋째, 오른쪽 시프트는 부호 있는 정수에서 부호 비트를 확장하는 산수 시프트. C#11의 트리플 라이트 앵글과 부호 없는 타입의 오른쪽 시프트는 0으로 채우는 논리 시프트입니다. 넷째, 불의 단항 비트 엔드와 비트 오어를 쓰면 비단락 연산이 됩니다. 조건문에는 더블 앰퍼샌드와 더블 파이프를 쓰고 양쪽 부수 효과를 모두 실행하고 싶을 때만 단항 비트 연산자를 쓰세요. 다섯째, 플래그드 열거형의 4가지 기본 패턴은 추가는 비트 오어 대입, 제거는 비트 납과 비트 엔드 대입의 조합, 토글은 비트 엑스오어 대입, 포함 확인은 비트 엔드 후 같은지 비교입니다. 여섯째, 유니티 physics.laycast의 레이어 마스크는 비트 마스크입니다. 1. 왼쪽 시프트 레이어 마스크, 네임 투 레이어로 변환하시거나 시리얼라이즈 필드 레이어 마스크를 쓰세요. 지금까지 다룬 함정들을 한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행, physics.laycast의 레이어 인덱스를 그대로 넘기면 엉뚱한 레이어가 필터되니 1 왼쪽 시프트로 변환하세요. 두 번째 행, 괄호 없이 비트 엔드와 등호 비교를 섞으면 컴파일 에러가 나니 비트 연산 전체를 괄호로 묶으세요. 세 번째 행, 1 왼쪽 시프트 40은 1조 995억 1162만 7776이 아니라 256이 됩니다. 1L 왼쪽 시프트 40을 쓰세요. 네 번째 행, 널 검사에 단항 비트 엔드를 쓰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나니 더블 앰퍼샌드를 쓰세요. 다섯 번째 행, 업데이트 안에서 해플렉을 쓰면 매프레임 박싱 2번이 일어나니 비트 엔드 비교로 바꾸세요. 여섯 번째 행, 곱셈과 나눗셈을 시프트로 강제 변환해봤자 가독성만 떨어지니 일반 산술 연산자를 쓰고 지트에 맡기세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행, 이중 캐스팅이 장황하다면 C#11 이후에 트리플 라이트 앵글을 쓰세요.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비트 연산자 때문에 헤맬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더 깊이 파보실 만한 주제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비트 연산이지만 단락 평가를 하는 더블 앰퍼샌드, 더블 파이프와 단항 비트 엔드, 비트 워의 동작 차이를 IL 레벨에서 본격적으로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파트 3의 두 번째 글,
단락평가글을 이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둘째, 비트 연산보다 더 큰 범위인 연산자 오버로딩, 즉 사용자 정의 오퍼레이터 플러스 같은 주제는 뒤에 나올 파트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셋째, 비트 오퍼레이션스, 클래스, 단내 더 이상의 시스템.numeric's 네임스페이스에 있느니 클래스는 팝카운트나 트레일링 제로 카운트 같은 고급 비트 연산을 심디 인트린식으로 제공합니다. 비트 해킹이 필요한 알고리즘을 만나신다면 단순한 인업 연산보다 훨씬 빠른 CPU 명령을 활용할 수 있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